네,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저 어제 미국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더 뻗어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9월 고용지표가 약간 쇼크 수준으로 안 좋아지면서 흐름이 안 좋았죠. 월가가 예상하는 것은 한 50만 개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19만 개 정도로 했습니다. 자, 그럼 고용이 안 좋아지니 테이퍼링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장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연준은 오히려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성장은 안 나오는데 테이퍼링까지 빨리 단행해. 이런 압박감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자, 금요일장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금요일장은 한마디로 총평을 한다면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개가 닭을 잡으려고 한참만 뛰어다가 닭이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전에 목요일 날 시장의 흐름을 보죠. 자, 목요일 날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는 매도할 필요 없다.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도 양봉이 나왔고 미 증시도 실제로 보면 당일날 요만큼 양봉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 분위기가 잡혀졌죠. 그리고 새벽까지 시장을 지켜봤던 투자자들은 야, 이제 내일 우리 시장도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막상 미국은 고점에서 밀렸고 자, 우리 시장도 상승은 했지만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장 중반에 조정을 좀 받았죠. 자, 어제는 미 선물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나스닥인데 일단 이런 움직임 속에서 투자자들은 시장이 좀 급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사실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고민한 거죠. 특히나 베팅을 하자 이런 흐름 때문에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은 또 머리를 부여잡고 또 괴로움에 신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2주 연속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한 3조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급락작 소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락장에서 조정받는 종목을 들고 있었다면 매일매일이 용광로로 끌어안고 사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텐데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2주 전, 추석 연휴 전까지만 돌아간다면, 아니, 그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야, 이번엔 추석 연휴에 변수가 너무 많아.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중국의 흥다그룹 사태도 있고 해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정이라고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체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아마 했을 거란 이야기죠. 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면 무리수를 두지 않고 안정적인 위험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 시장이 쏘나비가 쏟아지는데 딱 밖에 나가서 축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쏘나비가 쏟아지면 철판 밑에서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비가 그치면 그때 나가서 축구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급락장일 때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급락이 멈췄다 싶으면 이때 반등장을 유행해서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망이를 작게 쥐고 가볍게 때려주면 안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특히 이 급락장에도 잘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급락이 나와도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해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꿈 같은 이야기 아니냐? 실제로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고요. 자, 그 방법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과거만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내가 리스크를 두면서 할 필요 있냐?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잘 달리는 종목이 있으니 그런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위험에 약한 종목이 있고 위험에 강한 종목이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시장 위험에 약한 종목들 한번 보시죠. 자, 시장에 뭐 방귀깨나 끼던 그런 종목들이 많죠.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최근에 뭐 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뭐 가스 가격 상승하면서 LX 인터내셔널도 급등이 나왔고, 국전약품이나 또는 카카오, 그 유명한 카카오도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습니까? 자, 삼성전자 실적 한번 보죠.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이 73억, 영업이익 15조. 그래서 뭐 직원들에게 뭐 전체 뭐 연봉의 20%를 뭐 주네 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도 주가는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죠. 또 카카오, 물론 대기업 규제가 있었지만 성장이 없습니까? 미래 성장성은 밝잖아요. 자, 최근에 뭐 국전약품도 코로나 치료제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 또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뭘까요?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 1%가 부족한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바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실적이 좋아도 미래 성장성이 있어도 정부의 규제에 피해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없어서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데, 그럼 누가 바치냐 안 바치냐를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보자고요. 자, 이 종목은 이게 21선입니다. 이게 61선이에요. 이게 121선이에요. 자, 다 보시면 역배열이 되어 있죠. 특히 20선 아래로 주가가 계속 20선 아래에서 60선 아래에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HMM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0선 아래에 있죠. 이 파란 굵은 선이 다 20선인데 20선 아래에서 쳐져서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도 주가가 급등을 해서 한 5일 정도 상승을 하고 5일선 아래로 급락이 나왔죠. 보통 통상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5일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그럼 5일 정도만 보유를 하는 거예요. 주가는 딱 10일만 보유를 하는 거예요. 급등한 종목은 대부분 5일,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10일입니다. 우리가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붉은 꽃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카운팅을 해보세요. 급등이 나오고부터 1, 2, 3, 4, 5. 5일이면 조정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이면 조정입니다. 그래서 5일 이후에 5일선 이탈한다. 그럼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자, 그럼 약한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5일선을 이탈했거나 또는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으면서 특히 20선, 60선, 120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자, 누군가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급락이 날 때 속절없이 매도가 나온다. 천하의 삼성전자도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위험에 강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자, 이 종목들은 어때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제가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 지난 주에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한 수요일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목요일 정도에 강해질 것이다. 이걸 한번 잘 보시라.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5일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5일선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승이 한 5일 정도 상승해버리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고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인정하고 용인할 만한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후속으로 뭐 마이네임이 나온다, 지리산이 나온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정말로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미디어 콘텐츠들은 움직임이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미디어 콘텐츠들, 뭐 쇼박스도 마찬가지고 쇼박스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
5일선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5일선 아래로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 이번에 한소희 주연의 마이네임이 나온다. 부부의 세계에서 불륜 상대로 나왔던 한소희 씨가 이제는 여주인공이 돼서 하는데 그쪽 관련된 기업이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잖아요. 자, 이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인정하고 용인할 만한 그런 재료가 있어야만 주가가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또 반면에 그 바람을 타고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게임주들, 신작 게임주들 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시장이 하락을 해서 5일선을 이탈하고 10일선을 이탈했지만 2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LNF나 기타 캠트로스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임 좋았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CIS나 뭐 한동화성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죠. 저도 한국경제에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녹화를 해주자 우리가 힘이 되게 그런 녹화를 이제 목요일 날 해놓고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공개가 됐을 텐데 이때 제가 전고체 배터리 한동화성을 보자. 물론 이제 단기 관점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위험에 약한 종목과 위험에 강한 종목 차이점은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고 꿈이 있어도 누군가 받치지 않고 20선 아래로 5일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주가는 조정입니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고 용인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미래가 있어서 또 앞으로 나올 재료가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져도 잘 움직인다는 거죠. 자, 요점은 누군가 받치면 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빠진다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받치는 종목이 좋은 주식이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누군가 받치는 종목이 좋은 주식이다. 자, 급락장에는 빠지지 않는 종목이 진정으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급락장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 그리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아니면 몇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개인 투자자보고 시장 전체가 인정하고 용인할 만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고 앞으로 나올 그런 재료가 있어야죠. 항상 재료 분석을 하실 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으로 좋은 재료가 나올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은 누군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배열 초기에서 움직임이 좋다는 이야기죠. 기타 뭐 여러 가지 좋은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해버리면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 이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시장 이슈를 말씀드리고 또 좋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물론 못 가는 종목도 간혹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섹터,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MC님. 네. 저 살 많이 빠졌습니까, 최근에?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홀쭉하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홀쭉한가, 저 파트너는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볼살이 많이 빠졌어요. 뭐 뱃살만 빠지면 좋은데 네. 이 얼굴살까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걷기도 많이 하고 또 중요한 바쁘다 건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경제 TV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2분기에 의해서 3분기 그리고 또 9월 달에 또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죠. 이렇게 소문나다 보니 전체 47명 투자자들 중에 가장 이제 이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수천 명의 고객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급락장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머리만 막 부여잡고 막 고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를 해드리고 또 이 급락장에 투자를 보류를 하고 또 시장 반등 타이밍을 이용해서 좋은 종목을 잡아드리고 이런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 사실은 이제 잠이 잘 안 오죠. 왜냐하면 시장 급락하는데 뭐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대부분의 리스크를 회피를 했고 급락장에 매수를 안 했고 또 반등장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 중요하다. 고객들이 뭐 대부분이 잘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뭐 9월 한 달 동안 3주 동안 제가 수익률 베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는 전체 47명의 전문가가 고객들이 매매하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 매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 급락하는데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먼저 막 사서 다 사게 만들고,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 특정한 사람만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살 수 있고 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저희 수익률 게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을 잘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백진장 한 장 차이입니다. 위험에 강한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하고, 위험이 감지가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뻔한 스토리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천양지차라는 거죠. 자, 저는 추석 전에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나 또는 FOMC 회의도 있고 또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갈지라도 일단은 수익이 뭐 70%도 나오고 뭐 60%도 나오고 했으니, 40%도 나오고 했으니 잘 실현하자. 근데 이걸 정확하게 다 따라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갈 것 같으니까 약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추석 전에 LNF나 포스코 화학이나 이런 주요 종목들 빼놓고 대부분을 대거 정리를 했습니다. 왜? 위험이 감지가 되고 열흘 붉은 꽃 없죠 했잖아요. 상승을 하게 되면 5일 또는 10일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건 시장의 몫으로 돌려야죠. 그래서 종목을 대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급락할 때 매수하지 마라. 왜? 급락하면 우리는 싸졌다고 생각을 하고 총공격,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대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급락 이후에는 반등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현금 보유 전략을 가져가라. 그리고 시장이 틀림없이 리바운딩이 나올 것이다. 그때 공략을 하자 해서 저는 사실 뭐 저도 안 좋을 때가 있었죠. 뭐 7월 달 초에나 이럴 때 보면 다 사자 해서 뭐 간혹 안 좋은 종목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8월 이후에는 거의 손절 종목이 없습니다. 한 종목 약 손실을 했고 나머지 8월부터는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갔고, 특히 최근에 2주 동안에 많이 공략을 안 했어요. 많이 비중을 들여서 슬림화를 했고 그 다음에 공략을 했는데, 시장의 중심축 에코플라스틱이나 뭐 CIS나 이런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뭐 원전 관련주를 했고, 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LNF는 지난번에 한 66%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또 공략을 해서 어제 아침에 한 종목 딱 찍어서 이거 가자 그래서 공략을 해서 8%가 나왔죠. CIS는 자, 이것은 지난번에 공략했는데 리스크가 있으니 꼭 대응하시는 분만 하자. 근데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런 수익을 다 챙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잘하지만 또 간혹 보니까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수익을 되돌리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자자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급락장에 과연 송관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점수를 한번 올려봐라 했더니 거의 대부분들이 99점 이상, 그래 만점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간혹 또 90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99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최대한 현금 보유를 했다가 시장 반등할 때 노렸다는 거죠. 자, 위험을 우리가 최소화 회피를 했고 위험에 강한 종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스크가 아주 적은, 해피하게 웃으면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적은 종목을 우리는 공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리스크가 적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고, 또 위험에서 자유롭고 위험에서 강한 종목을 해야 돼요. 자, 시장은 무너지더라도 리스크를 회피하고 리스크에 강한 종목을 우리가 공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악재가 나올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지지 않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삼성전자 실적 좋다고 실적 기대된다고 역배열되어 있고
카카오 정부 규제한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으니 저점에 내려오면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종목을 매수했는데 안 올라가고 바닥을 벅벅 끼네. 이렇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 투자자들이 이런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험에 강한 종목을 제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 역배열. 저 뻔한 소리.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정배열이 무슨 배열입니까? 바른 배열입니다. 우리 MC님께서 이제 등남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꼬마를 아버지가 우리 MC가 꼬마를 목마를 태워야지 과연 아들이 아버지 목마를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 부러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바른 배열은 뭐냐면 정상적인 배열은 쇳덩이와 나무 토막을 물에 띄우면 쇳덩이는 물에 가라앉고 나무 토막은 위에 뜹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는 바닥에 있고 연기는 위로 모락모락 올라가는 거죠. 가벼운 게 무릇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단기 평선, 중기 평선, 장기 평선은 밑에 있고 주가는 위에 있고 이걸 정배열이라고 하고 그 반대되는 거 무거운 이평선이 짓누르고 있는 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배열, 역배열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배열은 어떤 구간이냐?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거죠. 내가 120일 전에 산 사람은 여기서 샀으니 주가가 이만큼 있으니까 해피한 구간이고 또 20일 전에 산 사람들도 해피한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날아가는 종목을 못 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기만 하면 매수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수익이 나 있으니까 더 수익을 향유하려고 하고 빠지면 못 산 사람들은 매수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배열 구간에서는 급락이 나오지 않고 지지 라인을 확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역배열은 그 반대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샀는데 내가 여기서 샀는데 120일 전에 뭐 45,000원에 샀는데 주가가 4만 원에 머물고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대신 내가 여기서 4만 4천원에서 4만 원에 샀는데 주가가 4천원, 7천원까지 올라갔다면 어떻게 기분 째지죠. 자, 이겁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을 뭐 단순히 하나의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주는 숨은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꿀꿀해. 그래서 올라만 가면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무조건 반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식을 가지고 내가 오래 기다렸고 했으니 이 종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절대 안 올라갑니다. 대신 정배열 구간이라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뭐 올라갔다 빠지면 걱정하고 걱정 안 해도 되죠. 왜? 이평선을 차례대로 지지를 하니까 5일선에서 지지되고 11선에서 지지고 못 산 투자자들이 자 이번에 도깨비 무슨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에 의해서 마이네임도 좋다. 이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붙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을 하나의 그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일단 투자자들에게 위험에 강한 주식을 하려면 먼저 자기네 투자 스타일을 정하라고 합니다. 나는 단기 투자자인데 뭐 중기 매매를 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5일선, 수익 투자자는 21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21선인데 21선이 조정을 받으면 20일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21선은 20일 봉이 20개 형성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수익 투자자는 무조건 20선이 꺾인 지점부터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아야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럼 내가 이제 20선이 꺾였다.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네? 반등하면 매도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내가 중기 투자자다. 그럼 60선만 물고 늘어주세요. 이 수급선, 60선이 어디서부터 보셔야 되냐면 꺾인 지점부터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해서 주가가 60선을 빠지는 지점이 아니라 꺾인 지점부터 3달이라는 거죠. 3달. 이해되셨죠? 네. 3달. 그러면 여기서부터 꺾였으면 한 달, 2달, 3달 되니 그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꺾인 지점부터 60선 꺾였다. 몇 달? 3달. 3달. 그러면 3달 정도 지나니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럼 내가 61선이 여기서 꺾였다 그러면 반등 타이밍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가 반등하면. 당연히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장기 투자자 하면 보통 120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120선이 꺾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HLB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되니까 그때서야 120선을 안착을 해서 올라가죠. 근데 그 전에 보시면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 반등하면 매도해야죠. 반등하면 매도해야 돼요. 차례대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반등이 한번 나올 때도 10선, 5선, 10선, 20선, 30선, 60선, 120선까지 차례대로 반등이 나왔죠. 또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도 보면 대부분 10선에 반등 나왔죠. 20선에 반등 나왔죠. 30선 반등 나왔죠. 60선 반등 나왔죠. 여기는 90선 정도 되겠죠. 그 다음 120선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충분한 조정을 거쳐야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는 투자 스타일을 정하고 만약에 내가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을 알았어. 나는 중기 투자자면 60선 위에서만 공략하고 60선이 꺾이면 보지도 말고 일단 매도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천을 못하고 있죠.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자,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매도를 못하냐?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샀는데, 기다린 시간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혹시라도 내가 샀던 종목은 빠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 올라가면, 그거 얼마나 슬플 일이야. 근데 지금 빠지고 안 올라갔다는 것은 틀렸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조금만 수익 나면 잘 팝니다. 손실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니까 못 파는 것이고, 그런 종목은 대부분 역배열되어 있는 개연성이 높고, 또 설령 이 종목이 시장이 안 좋으면 다 빠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빠지고 새로 산 종목도 빠집니다. 이래저래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분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다만 주식 투자는 모든 분이 돈을 벌 수 없어요. 왜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나 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나 돈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차도 사고 집도 바꾸고 애들 집도 사주고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식 투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 우리는 오늘 또 불행의 가위로 행복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냥 불행 이 부분만 잘라야 되는데 전체를 자르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게 안 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애를 낳아봤기 때문에 뭔가 이거 버린다는 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남성분들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얼마나 투자를 했고 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 들고 있다고 해서 들고 있어서 못 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앞으로 더 빠질 거라면 지금 지하 1층에서 매도를 한다면 더 쉽겠죠. 그래서 전체 매도를 할 때 10종목 중에서 10종목이 있다 그러면 한 종목 정도는 매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곤두박 지치는 로켓이 있는데 로켓에서 날개 하나 정도는 버리자. 그래서 한 종목을 버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10종목, 5종목이 있다 그러면 5종목 중에서 안 좋은 종목 한 종목을 버리든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5종목을 10%를 다 공이 줄여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가지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장이 인정하고 용인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 앞으로 재료가 나올 종목을 누군가가 받치고 있어서 빠지지 않고 위험에 강한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그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100%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익은 적게 잃고 상승은 많이 담보가 되는 그런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랠 때, 야, 주식 투자는 1,000원이 상한가 하면 1,300이고 1,300을 상한가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뭐 1,700만 원 정도 돼. 이렇게 위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복리의 마법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잃지 않고 20% 30% 수익을 내면 됩니다. 아니,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면 한 달이면 100% 수익이 된다는 이야기죠. 많이 잃었다 하더라도 원금 회복은 그렇게 느리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반등 나온 종목들 보면은 급반등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뭐 LNF나 66% 올라갔고 코스모학 3주 만에 78% 올라갔고 2주 만에 CIS는 한 55%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뭐 116%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을 때 이야기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방망이를 짧게 쥐고 공략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방법을 제가 잠시 후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보면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좋은 종목은 리밸런싱을 하고 위험에 강한 섹터를 공략하고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알토란처럼 불려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강한 섹터, 위험에 강한 섹터와 그다음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덱스터나 대우미디어, 쇼박스 이런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 제시를 해서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임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시장에 강한 좋은 섹터 그리고 좋은 종목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마음만 좀 바꾸시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도 안 좋은 그런 종목을 들고 있었던 분들도 저희 고객이 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따박따박 수익을 알토란처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급락장에도 좋은 흐름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